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브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이 급속도로 진행됐던 엔화 가치 하락세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난 덕분인데요. 하지만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총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로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7%를 깎아먹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브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대구시가 다대구, 대구 블록체인 행정통합 앱을 민간 서비스와 협업해 시민이 체감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로 확대 추진합니다. 다대구는 2018년 블록체인 기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정보화 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시작해 2020년 분산 신원증명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요. 현재 통합 도서관증, 간편 인증, 통합 로그인 및 민원 신청 등 이 시민 체감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메인넷을 개발해 이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농산품과 원자재 등 상품 선물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전현직 위원장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땅한 규제 없이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22년 루나 폭락 사태나 가상자산 거래소 FTX 붕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조작, 사기 범죄가 재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전 CFTC 위원장 역시 사후 규제라는 미국식 규제의 장점은 민간에서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지만 이 제도가 항상 시장에 뒤처진다라는 단점도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CBDC를 비롯한 가상자산 법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자산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챙긴 환치기 조직이 세관 당국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조선족 2명과 한국인 2명을 적발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K의류, 화장품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에게 물품 대금을 국내로 송금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중국 현지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아 물품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환치기에 챙긴 매각 차익은 월 평균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8,918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0.49% 하락하고 있습니다. 430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08% 상승하고 있습니다. 752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쉐어 23.32% 상승하고 있습니다. 57원의 가격입니다. APNFT 16.67% 상승해서 0.0007원, 파워레저 15.88% 상승해서 489원입니다. 그레이시 10.24% 상승해서 77.33원, 블로설이 8.97% 상승하고 있습니다. 10.16원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버튼 7.33% 하락하고 있습니다. 59.29원의 가격입니다.
레이블 5.12% 하락해서 7.851원, 센투 5.08% 하락하고 있습니다. 935원입니다. 프렉스쉐어 4.9% 하락해서 5,915원, 레저메타 4.79% 하락해서 12.92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입니다. 이 노란톡방에서는요,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시장 이슈들까지 전부 짚어주시고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는데요. 수익률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자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의 이제 틀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네이처 지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네이처 지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네이처 지표는 이제 초보자도 이제 누구나 쉽게 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차트의 매수 및 매도 타점을 표시해주는 지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처 지표를 통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5월 3일자부터 7일 이제 휴일에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네. 평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가지고 총 7번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서 이제 큰 수익률이 크게 났던 부분, 네. 12 플러스 11%와 플러스 13%가 났었던 수익률, 어떤 근거로 이제 어떤 신호가 등장을 했고 어떤 근거로 진입을 했느냐를 한번 짚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네,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 이제 5월 3일 8시 38분에서 8시 58분까지 매매를 진행했었던 내역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전 차트에서 이렇게 용 신호가 등장을 하였고요. 일단 진입은 이 클로버 신호에서 네.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 클로버 신호는 어떤 신호일까요? 클로버, 네. 뭔가 우리 행운을 빌어줄 때 클로버를 활용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뭔가 행운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지만 이제 클로버는 이제 저희가 매수 신호가 뭐 네. 눌림목 신호가 있고 다이버전스 신호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클로버 신호는 이제 다이버전스 신호이고요. 네.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고 있고요. 네. 이 검정색 선은 이제 242동 평균선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네. 구간,
이쪽 구간에서 이 저점을 높여주는 구간인 이 구간에서 진입을 1차로 하였고 이제 네. 다음 저항선 구간인 22평 혹은 29가 2평 이 부근에서 이제 익절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차트는 이제 해당 시간대로 가시면은 똑같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이처 지표를 사용하면은 이런 구간 등에서 이제 매수 타점이 네. 존재하는구나 혹은 매우 타점이 존재하는구나를 보시면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이제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무료로 네.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매 구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데요? 차트만 봐도 저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추세 전환 타점으로 진입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당 차트는 5월 6일 7시 0분에서 이제 7시 23분에서 네. 까지 진행을 했었던 매매 내역이고요. 보시게 된다면은 이 15분봉에 이 꺾인 장미 신호가 등장을 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신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럼 상승 추세 이 고점 부근이 이제 이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이제 큰 시간봉 저항 구간이 겹쳐져 있는 자리예요. 이 구간이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의 4시간봉 하락 추세선 상단 자리여가지고 이제 진입을 할 근거가 있었고, 네. 그럼 진입은 어디서 했냐?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낮추는 쌍봉의 형태로 진행이 되죠. 가격대가 이제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쌍봉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패턴 어떤 건지 기억나실까요? 이 삼각형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네, 맞습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이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입을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해 주었고요. 이 초록색 선이 5이동 평균선인데 5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저항받아주는 구간에 진입을 해서 이 아랫부분까지 이제 네. 전부 다 입절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밑에 구간에 지지 구간들이 매물대도 있었고요. 윗상단 매물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쪽 구간 22평 구간을 터치해주는 구간에서 이제 입절을 나왔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까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이 차트와 함께 비교해 보실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 네이처 지표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방송을 보면서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볼게요. 최근에 조정 국면에 놓인 비트코인이 이 매크로 이슈의 오름세와 내림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미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 SEC가 6일에 가상자산 및 주식 매매 플랫폼 로빈후드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 그 관련해서 향후 법적 제재를 예고하자 가상자산 시장에는 사실 이게 악재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창업자는요, 향후 몇 달간은 이 강세장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비트코인 등 이 가상자산을 매집할 완벽한 기회의 장이 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이 올해 후반 비트코인 등 이 시장 성장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고, 또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이 완화된 통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데, 전문가님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측이 되시는 바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강세 저점 이제 네. 저점 구간이다 현재라는 멘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차트로 보실 때 일단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네. 일단 보조지표상 저점 구간이에요 지금 일봉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인한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한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네. 라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이제 손을 얹어주는 네.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인 이제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보시는 차트가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매물대 하단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받아주는 구간이에요. 이제 항상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간이 이제 일봉 단위에서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에 있고요. 큰 네.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큰 상승 추세가 진행 중에 있고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 자리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돌파 이후, 하락 추세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모습이기에 지금 구간을 마찬가지로 진입하기에 작도적 관점으로서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작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치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미국이랑 시차가 있고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라고 하면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단기적 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까요? 이 단기적인 전략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타점이라고 한다면은 낮은 시간봉인 4시간 봉과 1시간 네. 봉에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일봉에서 이동평균선이랑 스토캐스틱 살펴보고 이제 목표가를 잡아두고 그 다음에 4시간 봉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는 거는 이제 주황색 선이 62동 평균선, 파란색 선이 22동 평균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보라색 선이 122동 평균선인데 지금 이동 평균선 쪽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122동 평균선에서의 반등이 성공한 이후 네. 22동 평균선이 하반기 열기였는데 지금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다음에 5이동 평균선이 22동 평균선을 이제 오늘자 캔들 마감이 이제 급격하게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골든 크로스를 해줄 것이고요. 네.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고 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모양새가 나와준다면은 이동 평균선적 관점에서도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네. 목표가를 이제 상단에 62평 및 이쪽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죠. 네. 이쪽 구간 가격대가 이제 67K 정도 구간인데 67K 음.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조지표를 켜고 보시게 된다면은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캐스틱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인데 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나 중기와 장기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일본 구간에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과매수 구간에서 내려오는 하락 방향성을 해소시켜 준다면은 그리고 이 62평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지금 구간은 이제 분할적으로 진입하기에 장초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이다. 왜냐하면은 작도 관점에서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네. 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단타 관점인 4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상승 채널이 작도 가능하고요. 상승 채널을 작도한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네. 상승 채널이 작도가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상승 채널, 이 단기적인 상승 채널의 하단부 부근이에요. 네. 그럼 지금 부근에서도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지금 구간에서 또 이렇게 사각형 패턴,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수,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부 부근인 62.7K 구간을 이탈할 시 손절을 감안하고 진입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전략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이동평균선을 켜고 보시게 된다면은 242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에 지금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럼 이 구간이 가격이 상방 쪽으로 응축 이후 상방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가격이 242동 평균선을 돌파해 준다면은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 상단 매물대 구간과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상방으로 돌파하게 된다면은 상승 폭발 가능성이 조금 높겠구나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4시간 봉에서의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4시간 봉에서의 장기 보조지표는 하락 시그널인데 단기와 중기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지금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단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그널인 모습이고요.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 골든크로스 아. 직전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 보조지표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 4시간 봉의 상위 시간 봉인 일봉에서의 장기 지표가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락 시그널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혹여나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져진다 할지언정 4시간봉에서의 62동 평균선 혹은 이 구름대 네.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조 지표까지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가 갤럭시 인베스코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결정을 60일 연기했고요. 이 다음 마감일은 7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SEC는 제한된 이 규칙 변경과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결정을 연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더리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호재보다는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네.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비트코인보다 조정폭이 조금 큰 모습이다라고 짚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차트의 조정폭이 왜 더 크냐? 아무래도 SEC 승인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매수 쪽으로는 관점을 단기적으로는 네. 쳐다보고 있지 않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작도적 관점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고요. 네. 매물대 구간은 지켜준 모습이지만 반등에 성공한 이후 이 하락 추세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재차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분할 진입을 하기에는 나쁜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팔아야 되나? 네. 아니면은 홀딩을 계속해서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부분을 이탈하였지만 이 매물대 구간은 이탈하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 네.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일봉에서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네. 이렇게 쌍바닥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장미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어요. 그럼 쌍바닥 플러스 다이버전스인 네. 추세 전환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된다면은 22평 및 122동 평균선이 응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가격이 빠져주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해주게 된다면은 120동 평균선 상방 가고요.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러면 상방 이렇게 이평 평균선들이 응축을 네. 하고 상방으로 폭발해 주는 구간, 그 구간이 이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는 구간인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다 해도 이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 구간까지는 돌파를 해 주어야지 안정적으로 이제 재차 상승으로의 전환이 시작되겠구나라는 네.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그 구간 가격대는 언제냐 돌파가 이제 무난하게 3,295불 정도를 네.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주는 모양새가 나와 주어야지 상승으로의 전환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보조시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비트코인이랑 보조시피는 비슷한 모습이에요. 단기에서 데스크로스가 등장을 해 주었지만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중기와 장기의 보조지표가 골든크로스를 내주고 상반기울기에 가까운 형태를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보조지표는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점별로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역시도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 24시간 내내 코인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또 이더리움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4시간 봉 그리고 1시간 봉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 이제 낮은 시간봉인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작도적 관점부터 먼저 보자면은 네. 일단 이런 상승 채널 구간을 현재 이탈을 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잘못 껐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채널이 진행되는 네. 모습인데 웃겨요. 이탈 이후 네. 저항받고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전 고점
전고점 구간인 이쪽 구간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호랑이 신호 이후 이제 장미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구간이 어디냐? 242동 평균선 근처에서 등장을 했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랜빌 매도 3법칙이라고 이제 약한 매도 신호로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 호랑이 신호는 이제 보조지표, 장기 보조지표가 고점 네. 구간일 때 등장을 하고요. 내려갈 거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 이제 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등장을 하고 이 다이버전스 신호인 장미 신호가 같이 등장을 하면서 이쪽 구간에서의 고점 신호는 신뢰도가 네. 조금 높았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종평균선이 응축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고요. 네.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더리움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 모습이었지만 보조지표가 지금은 하방 시그널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 구름대도 돌파를 하지 않고 이탈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뭐 단기 및 중기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상승 시그널이 나와준다 할 지언정, 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적어도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22평 및 62평 및 이 122동평균선 응축 구간, 네.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면서 장기의 보조지표의 K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진 않더라도 네. 적어도 저점 구간에서 이제 기울기가 전환이 되는 시그널 정도는 나와주어야지 이 구간에서 진입을 약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네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또 시기까지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쉐어 25.62% 상승하고 있습니다. 58.06원의 가격입니다. APNFT 16.67%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07원입니다. 파워레저 13.98% 상승하고 있습니다. 481원의 가격입니다. 그레이시 9.78% 상승해서 77.01원, 블로서리 8.86% 상승해서 10.1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버튼 7.91% 하락하고 있습니다. 58.92원의 가격입니다. 프렉스쉐어 5.47% 하락하고 있습니다. 5,880원의 가격입니다. 챈투 5.08% 하락해서 935원, 레이블 4.58% 하락해서 7.896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스 4.48% 하락하고 있습니다. 41.59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델리시움 2.77% 상승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쉐어 26.85% 상승하고 있습니다. 블로서리 8.86%, 비트코인 캐시 2.51%, 파워레저 13.0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서 우리 파워레저 살펴보겠습니다. 파워레저 가격부터 먼저 다시 보고 갈게요. 파워레저 13.27%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78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파워레저 코인은요, 이 에너지 및 환경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P2P 이 거래 플랫폼으로요, 전 세계가 이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년 5월에 탄생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팔 수가 있고요.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파워레저 코인은 플랫폼 내에서 이 듀얼 토큰 생태계에 기반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 거래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2016년 최초의 에너지 블록체인 기업들 중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이 에너지 플랫폼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데다가 향후 안정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시스템 형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데, 이 긍정적인 시세 전망 우리가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파워레저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워레츠 같은 경우 오늘자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이고요. 그럼 이 코인이 어째서 이제 네. 급등이 나와주었는지가
네.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네. 어떤 근거로 이제 이 파워레저 코인이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파워레저 같은 경우 이제 이전 구간에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 네. 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나갔으나 이 강화된 상승 추세선인 하단부를 이탈 이후 현재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 응축하고 있는 와중에 매물대 하단 부분을 살짝 이탈하였으나 재차 복귀하면서 이제 망치형 캔들 패턴 네.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해가지고 이제 망치형 캔들 패턴,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고요. 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한 이후 이제 지속적으로 양봉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네. 급등에 나와준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네. 지금 구간은 약간 애매한 게 지금 박스권의 형태가 390원에서 510원의 형태로 이 박스권의 응축이 구간이 들어간 모습인데 네. 이 구간을 상단부를 돌파를 실패하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은 이제 응축 구간에서 최고점을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진입을 하기보다는 네. 이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240 이동평균선 부근을 이제 살짝 이탈하였으나 이제 용 신호 이후 이 행운의 네. 상징 클로버 신호가 등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 신호를 이제 저희가 상바닥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했을 때 네.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아마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일본 구간에서 5 이동평균선이 돌아 나가면서 지지받는 자리 네. 이 구간이 좋은 구간이다.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아마 차트의 상황이 이 형태였다면은 아마 네. 이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지 말라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240 이동평균선을 돌파 마감이 되었죠. 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네, 이제 볼 수 당황하셨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리플레이 차트가 순간 네, 네. 렉이 걸려가지고. 네. 네, 그럼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도 살펴보았을 때 아까 지금 매물대 상단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에 120 이동평균선 및 62평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제 급등이 실패를 하고 혹은 이제 다음 날짜 캔들에서 네. 매도세가 터져주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응축 구간이 길어질 것이고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응축 구간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내려오는 62평과 구름대는 매물대라고 볼 수 있고요. 만나게 되나요? 네, 이렇게 가격이 만나겠죠. 오. 그러면은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네.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해 주는지 네.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게 약간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 스토캐스틱을 제외하고는 중기 K선 선반각도, 장기 K선 상반각도 이기에 상승 네.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린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냐? 이 상단 부근, 이 박스권 상단 부근 가격대가 510원 부근인데 510원 부근대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중기 보조지표와 장기 보조지표가 상방 시그널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중기와 보조의 상방 시그널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 단기 네. 고점 부근은 페일러, 즉 고점 갱신 날 확률이 조금 높아지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510원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단기 보조 지표의 이 K선, 검정색 선이 저점 부근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준다면 더 좋겠지만 상단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왜냐하면은 보조지표의 중기 및 장기 보조지표가 상승 시그널이기 때문에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조 지표랑 함께 연관 지어서 봐주시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까지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것도 또 실시간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입니다. 더 이상 코인 분석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코즈부 투데이 그리고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시는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간으로 랩터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코인 종목을 상담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랩터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관심 종목도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마스크 신규 관점 봐주세요. 마스크 네트워크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마스크 네트워크 0.57%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4,673원에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마스크 네트워크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 구간 이탈하고 저항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매물대 하단 구간,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데 반등 이후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애매한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지금 패턴이 한 가지 나와주고 있어요. 네.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고점 부근이었을 때 네. 이런 식의 패턴. 어떤 건지 기억나실까요? 약간 하락 쐐기. 맞습니다. 이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힌트가 이제는 없어도 뭐 이제 힌트 정답을 괜찮아요. 잘 네. 맞춰주시는 이제 역시 모범생. 네, 네. 접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지만 약간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네. 식의 하락 추세선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 보았을 때 이쪽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혹은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 매물대 이쪽 매물대나 이쪽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작도적 관점으로서 나쁘지 않은 위치겠구나. 왜냐하면은 급락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단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그리고 이 상승 반전 추세 패턴이죠. 네. 하락세기 패턴을 돌파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괜찮은 코인이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동평균선이랑 보조지표 켜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조지표 켜고 이동평균선 네.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20 이동평균선은 240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해주고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지금 구간은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은 조금 낮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냐.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22평 밴드, 고가 및 저가 혹은 24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242동 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줄 때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단기를 제외한 보조지표들은 상승 시그널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 단기의 이 하락 시그널이 약간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돌아 나가면서 242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 좋은 코인이겠구나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질문 주신 리플 10층님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이더리움 힘내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디센트럴랜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셔서요. 우리 디센트럴랜드 가격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네, 1.76% 하락하고 있는 디센트럴랜드입니다. 613원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디센트럴랜드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상승 채널을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 패턴 디센딩 네. 트라이앵글 패턴 나왔고요. 이탈하면서 급락 나와주었고 지금도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이 기울기가 있는 네. 이 하락 추세선 상단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추세선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관점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올바르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구간이 가격이 떨어지고 이 넥라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570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 57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이전 캔들 패턴처럼 망치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다면은 단타 관점으로 이 디센딩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 목표가를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네. 지금 구간에서는 진입하기에는 손익비도 맞지 않고요. 아무래도 돌파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큰 모습의 작도 관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나무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지만 네. 240 이동평균선 밑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차트들에서도 이제 매수를 하실 거면은 240 이동평균선 위에서 돌파가 나와주고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구간은 240 이동평균선 및 20 이동평균선이 응축한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해주고 이 240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20 이동평균선이 240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디센딩 하단 부근을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고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는 하락 시그널, 중장기는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나 장기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과매도권을 골든크로스를 해줬으나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처럼 이전 차트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주도록 한번 네. 해볼게요. 저거 나무인가요? 엄청 크게 있는 거? 네, 나무 신호인데 브로콜리 같이 보여요. 네, 이 장기 보조지표 신호를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도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었으나 상승이 힘을 네. 받지 못하고 재차 데드크로스가 등장하면서 저점을 갱신해 주었죠. 네. 이런 게 이제 과매도권을 돌파하지 못해서 나와준 현상인데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더 빠지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 24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하고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저점을 갱신해주게 된다면은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도 존재하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네.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까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 상단 네. 추세선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뭐 66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매수 타점은 가능하겠으나 추천드리기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매수 관점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보러 갈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0.44%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8,140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클래식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무난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점과 저점을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약간 애매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 작도가 가능한데 네. 그럼 적어도 이 강화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간의 상단 부분 매물대도 돌파를 실패하였고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네. 관점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힘들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혹여나 이 구간의 상승 하단부까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옆쪽으로 응축이 진행되면서 돌파에 혹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고려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근처에서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단기 이동평균선인 5이동평균선이 이제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자 캔들 마감이 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마감이 된다면은 그래도 122동 평균선 혹은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잡아볼 수 있겠으나 네. 지금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 보조지표가 하락 시그널인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 보조지표가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다 할지언정 네.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항 구간이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조정, 이
아까 보조지표에서 살펴보았던 이 보조지표의 고점 신호가 이 구간에서 작용을 하고 적어도 그러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갖는 것을 약간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기는 좀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운 네오님께서 더 그래프 분석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더 그래프 가격 보러 갈게요. 네, 1% 상승하고 있는 더 그래프입니다. 406원에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요거 분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빠르게 부탁드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더 그래프 같은 경우 상승 채널 관점 유지 중인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락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 혹은 상단 매물대인 460원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선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주요 이동평균선인 22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위에 뭐가 있죠? 이제 62동평균선 및 구름대가 존재하고 있죠. 네. 그럼 적어도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한다 할지언정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다 할지언정 네. 매물대 부근에 62동평균선 및 구름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보조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단기 하락 시그널, 중기는 이제 과매수권에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럼 장기 보조지표가 이 다이버전스가 동반된 스토캐스트상 다이버전스가 동반된 쌍바닥이 나와주면서 상승 시그널인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이 구름대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재차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코즈보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코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걸까요? 두구두구 할까요? 네, 한번 두구두구두구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오늘 이제 저의 관심 종목은 바로 네. 아스타 코인이고요. 아스타 코인. 네, 그러면 네. 아스타 코인 우리 가격부터 살펴보러 한번 가볼까요? 네, 아스타 코인 지금 136원에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스타 코인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스타코인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왜 추천을 하게 됐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일단 작도적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주고 있는 네. 코인이고요. 그럼 이 아스타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 패턴 진행이 네. 되고 있는데 네. 이 패턴 아까 말씀해 주신 하락세기. 하락세기형 네. 패턴이고요. 그럼 하락세기형 패턴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에 매물대가 네. 이렇게 형성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세기형 패턴 돌파 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파도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어요. 파도 신호는 이제 RSI 기반으로 상승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할 때 플러스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할 때 나와주는 네. 건데 세경 등장해 주었고요. 저점 낮추는 쌍바닥 등장과 함께 RSI 지표가 저점이란 얘기는 지금 구간이 네.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보조지표 저점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도 같은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목표 구간을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겠냐? 네. 62평 및 내려와주고 있는 구름대 구간까지도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하고 진입 네.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오.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보게 되었고요. 네. 그럼 진입 타점은 어디서 잡느냐? 이 일봉에서 진입 타점을 잡으시는 것도 좋지만 네.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가지고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네. 그럼 그 구간이 어디냐? 지금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장기 보조지표가 하락 시그널인 모습이에요. 네. 그럼 이 하락 시그널이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등장이 되면 좋고요. 상방 기울기가 전환이 되었을 때 이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내주고 가격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줄 때 네.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으로서 적용이 가능하고 4시간봉의 242동 평균선이 일봉에서의 62동 평균선과 가격이 얼추 비슷해요. 정확하게 네. 들어맞진 않은데 얼추 비슷하니까 진입 이후 4시간봉에서의 이제 122동 평균선이라든가
네. 여기가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2차 목표가인 242동 평균선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스타 코인을 추천해 주신 이유까지도 세심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 본방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